예, 이어서 이제 제가 입시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국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PPT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어 대학에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수시모집의 비율이 66.7%입니다. 금년도 수시모집 인원이 66.4%니까 서울 캠퍼스는 수시모집이 그 전체 모집 인원과 비슷하구나. 물론 2017 학년도에는 늘어납니다. 60.9%를 뽑는다는데 외대도 그 정도 비율로 늘어나게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시모집보다는 정시모집 인원이 약간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3,477명을 선발하는데 금년도 모집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B, 수학, 그 다음에 A, 영어, 그 다음에 3탐이나 4탐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연계는 국어 A, 수학 A, B형, 그리고 영어, 그 다음에 4탐을 필수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수시 미등록 충원을 닷새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화찬스죠. 전화찬스를 다른 대학은 2번 내지 3번을 주는데 외국어대학에서는 4번까지 전화찬스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의지죠. 말씀 바꾸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3배수 전형을 해서 면접 대상자를 보게 되는데 면접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단 추가 합격 대상자 속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 방식이 대폭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년도에는 공인학 성적과 대강 외국어 에세이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서류 평가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집 요강이 바뀌었다는 점도 그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학과가 중국어 교육과가 서울 캠퍼스에서 신설이 되어 있고 GBT,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글로벌 캠퍼스에서 신설이 되어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시모집 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논술고사의 일정이 10월 13일 수능 끝나고 난 다음 주에 치르게 됩니다.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논술시험을 치른다는 특징들이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전형 트랙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입니다.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저 위에 40명은 모든 기회 전형을 통해서 뽑는 인원들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서는 내신 100%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선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내신, 순수하게 내신만, 교과 영역만 반영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학생부 내신 100%고 그 다음에 교과 점수를 환산할 때 외대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방식을 가지고 내신 산출을 하게 된다. 나눠드린 그 모집 요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어 대학은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내신 산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인데 그러면 내신 산출하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과 영어과가 30% 반영이 되고 수학과 사회과가 20% 전 과목이 반영이 돼서 20%씩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 점점 20%를 반영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창적인 방식을 가지고 내신을 반영하는가 봤더니 외국어 대학에서는 등급 5와 원점수를 반영합니다. 등급이든지 또는 원점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수학과에서 원점수가 90점을 맞았는데 어떤 학교는 내신 등급이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학교도 있죠. 그랬었을 경우에는 수학과를 90점 이상을 맞게 되면 1등급으로 다시 환산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실질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서 작년도 결과를 보니까 내신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었을 때 지원자의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60.2%밖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61.8%인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된 것 같더니 국영수, 탐구 두 과목, 사탐 두 과목 중에서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등급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물론 제2외국어및 단문은 사탐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영수 중에서 한 개 등급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좀 비교적 느슨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바탕 한 과목을 포함해서 한 개 등급이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입학사정을 해보니까 실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서 우리 학생들이 예상을 하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야만이 합격권에 근접할 것인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면 1.1에서 1.3등급 정도는 돼야만이 합격권에 근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 10개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 자체가 1523명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실제 합격선들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선발을 해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해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돼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합격권에 근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실제 이건 작년도에 실질적인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합격권에 근접하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1.3등급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1.8등급, 1.9등급에서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잡을 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일단 맞출 수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1몇 등급 정도 되는 이런 내신을 가지고 있다면 교과 전형에다가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경험통보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합격선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합격선들이 2등, 2등급대 후반, 3등급대 초반까지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는 특징들이 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약간 좀 더 떨어지는 합격선들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교과 중심의 전형도 쉽사리 포기를 하지 않아도 좋은 이런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잡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점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342명과 글로벌 캠퍼스 321명 그리고 고등교회전형 35명을 통해서 697명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소유평가 100입니다. 소유평가 100%를 통해서 1단계에서 3배수 내외 임원을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되고 그 다음에 면접이 30%가 돼서 반영이 되고 최종적인 합격자를 골라내는 이런 전형인데 특히 여기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고 그리고 서류평가를 할 때 학교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게 되는데 저희들은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추천서를 받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받아서 서류평가를 1단계에서 하게 된다는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도 신춘 구술 면접이 아니라 인적성 면접을 한다는 특징들이 있다는 점까지 두드러진 특징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도에 경쟁률 같은 경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봤더니 한국교육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정치 외교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이 나타나는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몽골어과라든지 이탈리아과라든지 독일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제 스포츠 레이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선호를 하는 이런 학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든지 브라질 학과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비교적 낮게 형성된 특징들도 작년도 있었는데, 이 경향은 매년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리평가를 해서 학교 생활교육하고 자소서를 보면서 이제 소리평가를 하게 되는데, 먼저 자소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자소서의 내용은 금년도에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 항목입니다. 4번만 대학 자율 항목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금년도에도 자소서 문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1번 항목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학업의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도에 사례를 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인가 봤더니, 수학 내신 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린 과정, 이거만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성장 과정 보고자 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장 과정에다가 성장 가능성까지 보고자 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도록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기술에서 좀 너무 빈약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이런 사례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문항은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특히 이제 교내 활동 중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쓰는데, 정말로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동아리 활동, 뭡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따라만 다니는 활동, 이런 활동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생활교육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술해주는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왜 했고,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문항은 인성과 관련된 평가 문항이고요. 네 번째는 지원동기 학업개혁 중심을 통해서 향후 진로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특히 천박하게 짝이 없는 지원 동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다가 필이 꽂혀서 풍물로 드러스를 보면서 법조인에 대한 꿈을,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라든지,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깊이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더 단계별로 심화된 과정들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 동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드라마가 필이 꽂혀서 그러면 드라마가 바뀌게 되면 또 진로 희망이 바뀔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고민의 깊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평가 방식으로 보면, 실제 1단계 이제 설평가를 통해서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5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는 4가지 평가 지표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가지 평가 지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역량들을 평가하는데, 첫째, 학업 수학 능력, 그리고 교내활동 충실도, 전공적 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기초 학업 역량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내신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 물론 봅니다. 이때 바라보는 교과목은 주요 과목의 교과목들을 학업 성취도를 보게 됩니다. 주요 과목이라는 것은 인문계 같은 경우 국영수 사회 과목이고, 자연계 같은 경우 국영수 과학 과목이 주요 과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과목의 성취도뿐만 아니라 실제 학년별 성적 추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의 학업 역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라면 국영수 사회 과목의 내신 역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특히
영어과 수학과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실제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발휘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지적 호기심이 발휘가 돼서 어떤 발전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업 역량을 볼 때 내신 역량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다. 교과서 발달사항 밑에 나와 있는 세분적 특기 사항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수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고 종합 의견단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지적 역량과 자기주도적 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학업 역량의 그레이드를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충실도,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교내 활동 충실도, 또 그 다음에 교과 세분력의 특기사항이라든지 종합 의견단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리더십 역량 그리고 자기주도적 역량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활동에 자격체 활동이라든지 또 다른 활동에 미국화 활동에 있어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우수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성실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진로와 관련된 개척 의지라든지 개척 노력들을 본인의 깊이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공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양상들을 드러나고 있는지를 학교 생활교육과 자소서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는 또 특징적인 점들이 글로벌 소양을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글로벌 소양이라고 했었을 때 외국어 역량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소양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도전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외국어 역량도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런 학과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접해본 경험이 대다수 학생들이 없죠. 전국에 딱 한 개 고등학교에서만 그 언어를 접해본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학과에서는 해당 언어에 대해서 외국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결국은 그런 언어 학과에 있어서는 뭐를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어 잠재력을 볼 수밖에 없겠죠. 외국어, 영어와 관련된 또 제2외국 교과목과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게 되고, 물론 이제 해당 외국어와 관련해서 그 해당 외국어와 관련된 그쪽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탐구를 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겠고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인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내용 요소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상 경력도 보게 되고요. 자격체 활동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고, 종합 의견단에 드러나 있는 내용과 자소서 아까 3번 항목의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거고요. 성장 가능성, 특히 이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창의적 역량이 어떻게 뛰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리적 미명적 사고력과 관련된 역량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판단한다는 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간의 면접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례를 보니까 면접을 통해서 1단계에서 합격권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2단계 면접을 통해서 합분이 변하는 확률 되게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적은 학과에서 10% 정도 되고 많은 학과에서는 20% 정도의 합분이 변하는 확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면접도 상당히 중요한 역량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국대학 면접은 인적성 면접입니다. 10분 내외의 인적성 면접이고 3대1 면접입니다. 교수님들, 이쪽 사정관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전임 사정관들이 3인 1조가 돼서 평가 조각성이 돼서 한 학생을 놓고 평가를 하게 되는 특징들인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지 전문과 관련된 적성이라든지 인성적 요소를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전문과 관련된 적성과 관련해서 혹시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절대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묻는 내용의 수준을 보면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문제 수준을
특징들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인적성 면접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구술 면접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은 아무래도 배제가 된다라는 특징들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말로만 면접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영어 지식도 없고 국제프리식 제식도 없고 시행층 전공 지식을 묻는 평가 방식은 지양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년별 준비 방법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 논술을 치렀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년도 외대 논술 출제 방향성들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조금 이따 이제 출제위원장님께서 이 논술 출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특히 어떤 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76명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90명을 선발하는데 전형 교수로 봤을 때 학생부 30, 논술 70입니다.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 비율은 눈꽃만큼만 반영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점들입니다.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이다 라는 점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의 논술을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죠. 저희들은 출제위원을 모실 때 교수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출제위원으로 모십니다. 선생님들 출제위원으로 오셔서 이분들께서 들어가셔서 검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직접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출제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외대 논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외대 논술의 작년도에 평균적인 경쟁률이 한 40에서 50대 1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죠? 그런데 실제 논술에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실질적인 충족 여부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의 비율이 서울 캠퍼스에서 35%에서 40% 정도, 이런 정도밖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40%대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대학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거의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가 봤더니 작년도에, 금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LD학부 같은 경우는 국영수 등급대학이 4등급 이내라는 조건입니다. 112예요. 환상적인 성적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LD학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7대1 내지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 서울 캠퍼스 2개의 등급대학이 4등급이고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2개의 등급대학이 6등급 이내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작년도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하기 때문에 한 40% 내외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들인데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는데, 실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능 성적을 절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수능은 등급 최저학력 기준 등급만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술과 학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최종적인 합격자를 골라내는 이런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출제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모의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혔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좀 이따 출제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제시문 반드시 한지는 출제된다 아시죠? 영어 제시문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단어와 구문을 윤문해서 다시 제시한다는 점, 그리고 통계 도표 자료가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죠. 통계 도표 자료는 사탐과 합해서 도표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영향들을 길러왔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수시모집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인데 소 캠퍼스 102명, 글로벌 캠퍼스 32명, 조금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는 소유평가 100입니다. 소유평가 100입니다.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유평가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되고 면접을 30% 반영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골라내는 이런 전형이 특기자 전형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유평가를 할 때 핵심적으로 내용을 보는 부분은 해당 외국어 능력, 그리고 글로벌 수양 및 인성, 그리고 학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당 특기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 특기자는 이런 학과들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특기자는 프랑스어과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류 평가를 할 때는 딱 두 가지 요소밖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받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일본 문항에서 외국어 능력을, 외국 특기자로서 외국 능력을 발표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성과, 활동 보고서의 내용과 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는데 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논리적 근거를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수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들고 과정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 세 번째 문항은 아까 종합전형처럼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 네 번째 문항은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하겠다는 특징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보고서입니다. 활동 보고서의 내용은 저는 요 강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7가지를 항목을 쓸 수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을 쓸 수 있고, 이 항목 중에서 7가지 항목 중에서 A4 용지, 분량은 A4 용지 20쪽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학생들께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내신을 반영하냐 안 하냐 하는 점들, 그 다음에 공인학 성적을 반영하냐 안 하냐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외국어 특기자입니다. 외국어 역량을, 해당 외국어 역량을 동달하겠습니다. 공인학 성적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 관련 교회 수강 경력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 내신 성적이, 나는 내신 성적이 뛰어남을 통해서 외국어 역량이 뛰어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내신 역량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 내신 중에서 학교생활 교육 중에서 특징적인 점들이 나타나면 활동 보고서 한 항목으로서 그 항목을 캡처를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외국 역량과 글로벌 수양과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 중에서 교수님께서 역량을 평가를 해서 1단계 소평가 대상, 면접 대상자를 걸러내게 된다는 특징들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정시고집은 아직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시고집 인원입니다. 정시고집 인원인데 해당 영역별 반영 비율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시고집에서는 국어과 같은 경우가 국어비가 1분에서 30%, 수학이 25%입니다. 수학과의 반영 비율이 비교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과가 30%로 반영 비율이 높고 탐구 영역을 20%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과의 영어 교과의 역량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탐구 과목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 형성이 있다는 이런 특징이고, 자연계는 25, 30, 25, 22고 수학 비영 응시자에게 가산점 10% 주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전형 요소가 수능 90%고 학생부가 10%를 반영이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 영향력도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그려진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관련해서 33명을 선정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학생부 내신이
60% 반영이 됩니다.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전형이죠. 그리고 서류 평가를 통해서 비교과 영역까지 평가를 통해서 50%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골라내는 이런 전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외국어대학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든지 상담을 하실 분들은 외국어대학교 입학처를 오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친절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는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합격권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충이 돼야 된다 하는 점까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년 설날 학생들 모두가 세배할 기회 가져야 됩니다. 합격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과 우리 수험생 모든 분들이 내년 봄날 호텔 캠퍼스에서 벚꽃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치렀던 노인 논술과 관련해서 오늘 치렀던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논술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출제위원장이신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김영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